서울의 화창한 봄날, 강남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건물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테크노바, 본사에서는 이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중앙회의실에서는 3명의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 씨, 일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잊지 않으셨죠? 오늘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항상 완벽한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준비는 다 됐고요. 그의 동료 이재현은 민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이 생일이죠?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에게 생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항상 그의 생일을 기억해 주었다. 아무리 바빠도 작은 케이크와 함께 찾아와 그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지나갔다.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강민호는 휠체어를 돌려 회의실을 나왔다. 2년 전 제주도에서의 등산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활발하고 열정적이었던 사업가는 이제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1년 전 어머니마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속 빛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작은 케이크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었다. 35번째 생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를 나와 개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에 오르며 민호는 문득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인사동으로 가주세요. 혼자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기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호가 회사 일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전통찻집 달빛 다방이었다. 이곳은 민호가 어머니와 종종 찾았던 장소였다. 전통차와 함께 맛있는 떡과 한과를 즐길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2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사가 떠나고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에는 작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았다. 다방 주인 할머니는 민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할머니는 상황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드릴게요. 민호는 창가 자리에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앉았다. 창밖으로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사동의 풍경이 보였다. 오가는 사람들, 관광객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후 할머니는 작은 초콜릿 케이크와 전통차를 가져왔다. 케이크 위에는 작은 초 하나가 꽂혀 있었다. 혼자라도 소원을 빌어보세요. 간절한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닿는 법이니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후 그는 케이크 앞에 앉아 멍하니 초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2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다방 안을 채웠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저기 할머니가 만든 떡 좀 봐요. 여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혜훈아,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어.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민호와 마주쳤고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케이크에 시선을 고정했다. 엄마, 저기 아저씨 앞에 케이크가 있어요. 생일인가 봐요.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돌아보며 조용히 타일렀다. 혜훈아, 남의 일에 참견하면 안 돼. 그러나 혜훈은 이미 자신의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것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다. 소녀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생일 축하해요. 이거 선물이에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혜훈은 조금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다. 그림에는 파티 모자를 쓴 고양이가 그려져 있었고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생일 축하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여자가 황급히 다가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했네요. 민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순간이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민호의 말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생일이신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혜우는 민호의 휠체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무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혼자 케이크 앞에 있어서 너무 외로워 보여요. 생일은 혼자 보내면 안 돼요. 여자는 딸의 솔직한 말에 당황했지만 민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깊은 외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함께 있어도 될까요? 혜운이 말대로 아무도 생일을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피해왔다. 하지만 소녀의 순수한 미소와 여자의 따뜻한 눈빛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저는 박지수고요. 이 아이는 제 딸 혜운이에요. 지수와 혜운이 자리에 앉자 다방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다. 손님들도 차 한 잔 드릴까요? 지수가 대답하기 전에 혜운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저기 아저씨 생일이래요.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요. 할머니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도 불러 모았고 갑자기 조용했던 다방은 생일 축하 노래로 가득 찼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어쩐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치자 혜운이 민호에게 말했다. 이제 촛불 불고 소원 빌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껐다. 모두가 다시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소원이 뭐예요? 혜운이 궁금한 눈으로 물었다. 지수가 딸을 타일렀다. 혜운아, 소원은 말하면 안 돼. 그래야 이루어진대.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사실 방금 전까지는 소원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겼네요. 그의 눈에 촉촉한 것이 맺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혜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그림 그리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지수는 자신이 근처 한식당 달국화의 주방장이라고 소개했다. 정말요? 달국화는 서울에서 꽤 유명한 곳 아닌가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오랜만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잊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혜운은 그의 말을 신기한 듯 들었다. 아저씨 로봇도 만들어요? 혜운의 눈이 반짝였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로봇까지는 아니지만 로봇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지수는 시계를 보고 놀랐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혜운아, 우리 가봐야 해. 혜운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요. 민호 아저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호도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아쉬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혜운이도 좋아할 것 같네요. 그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사 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밥 배우실 텐데 저희 때문에 시간을 뺏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는 생일을 보냈어요. 헤어지기 전 혜우는 다시 한번 민호에게 달려와 안아주었다. 생일 축하해요, 아저씨. 다음에 만나면 더 예쁜 그림 그려줄게요. 민호는 혜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하윤아. 정말 기대할게. 지수와 혜운이 다방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방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채 오르며 민호는 혜운이 준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문득 오늘 촛불을 끄며 빌었던 소원이 떠올랐다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차가 출발하고 서울의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민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민호는 자신의 넓은 강남 아파트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그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재활센터 방문 날이었다. 사고 이후 그는 의학적으로 하반신의 감각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상체 근력과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의 재활센터 방문은 항상 그에게 더 큰 도전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평소보다 훨씬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기분이 달랐다. 일주일 전 만났던 박지수와 혜운이 계속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민호는 서랍에서 혜운이 그려준 고양이 그림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그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김 비서, 오늘 재활센터로 갈 준비가 됐습니다. 운전기사 겸 개인 비서인 김도진이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민호의 개인적인 일정을 관리하며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였다. 네, 사장님.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최고 운영 책임자 CEO인 윤성준이었다. 여보세요? 민호야, 지금 일본에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 지난번 미팅에서 논의했던 합작 투자 건인데 그쪽에서 계약 조건을 일부 수정하자고 제안했어. 오늘 네가 한번 검토해줘야 할 것 같은데.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성준아, 오늘은 재활치료 일정이 있어. 내일 아침 일찍 검토하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꼭 답변을 줘야 해. 일본 측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심지어 재활치료를 받는 날에도 말이다.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지나 차는 서울 재활의학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재활센터 중 하나였고 민호는 사고 이후 꾸준히 이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사장님, 제가 휠체어를 준비할게요. 김 비서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접이식 휠체어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큰 우산을 펼쳐 민호가 차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동안 비를 막아주었다. 민호는 이런 과정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재활센터 로비에 들어서자 친숙한 얼굴들이 그를 반겼다. 2년 동안 꾸준히 방문해온 덕분에 센터의 직원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었다. 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 재활 훈련과 상체 근력 강화 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민호는 미소로 답하며 대기실로 향했다. 오늘은 특히 손 재활 훈련이 중요했다. 사고 후 오른손의 미세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최근에는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문득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뒤를 한 여성이 따라가고 있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혜운과 지수였다. 그들도 민호를 발견했는지 혜운이 갑자기 손을 흔들며 그에게 달려왔다. 민호 아저씨, 여기서 뭐 해요? 지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호 씨, 정말 우연이네요. 민호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기적으로 오는 재활센터인데 두 분은 어쩐 일로? 지수가 대답하기 전에 혜운이 먼저 나섰다. 저 오늘부터 여기서 미술 수업 들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그림 재능이 있대요. 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네,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혜운이를 등록시켰어요. 창의력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그제서야 눈치챘다. 센터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재활 치료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혜운이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혜운은 민호의 휠체어 주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맴돌았다. 아저씨도 그림 그려요? 민호는 웃었다. 사실 최근에 왼손으로 그림 그리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저랑 같이 그려요. 제가 아저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혜운의 순수한 제안에 민호와 지수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혜우나 민호 아저씨는 재활치료 받으러 오신 거야. 방해하면 안 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혜운이의 제안이 더 재미있게 들리네요. 그때 민호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의 치료 시간이 된 것이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혜우나 미술 수업 재미있게 들어. 혜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도 열심히 해요.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치료실로 향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다. 재활치료사 박소연은 민호가 2년 동안 꾸준히 만나온 전문가였다. 그녀는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즉시 알아챘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강 사장님.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가요? 평소와 같은데요.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민호는 대답 대신 손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물체를 집어 옮기는 연습, 클레이를 이용한 손가락 근력 강화, 그리고 간단한 선 그리기 연습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민호는 더 집중해서 훈련에 임했다. 요즘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박 치료사가 민호가 그린 선들을 보며 물었다. 네, 최근에 시작했어요. 아직은 초보 수준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요. 좋은 시도예요. 손 재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혹시 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인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재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의사와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훈련은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하지만 최근 특히 지난주 지수와 혜운을 만난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네, 한번 참여해보고 싶네요. 박 치료사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밝게 웃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돼요. 제가 바로 등록해드릴게요. 1시간의 치료가 끝나고 민호는 다시 로비로 나왔다. 아직 미술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 중인지 혜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왠지 모르게 실망감을 느꼈다. 사장님, 차로 돌아갈까요? 김 비서가 다가와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민호는 자신도 놀랐다. 평소라면 재활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이나 회사로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무언가 그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 약 20분 후 미술 교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혜운도 그 중에 있었다. 그녀는 크게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다. 엄마, 오늘 무지개 그렸어요. 지수는 딸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림을 칭찬했다. 와, 정말 예쁘다. 혜운이가 그린 무지개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때 혜운이 민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민호 아저씨, 아직 여기 있었네요. 제가 그린 무지개 보세요. 민호는 혜운이 내민 그림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색상의 무지개 아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 누구랑 누구야? 이건 저고 이건 엄마예요. 우리 무지개 아래서 소원 빌고 있는 거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혜운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지수가 다가와 민호에게 인사했다.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특히 집중해서 받았네요. 사실 다음 주부터 여기서 성인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창작 활동은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혜운이의 미술 수업은 매주 같은 요일인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주 수요일 오후에요. 제 식당 휴무일이라 혜운이를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미술 치료도 수요일이네요. 걔도.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혜운이 놀라 엄마에게 안겼다. 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까요? 이 비에 택시 잡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많은 신세를 졌는데 전혀요. 오히려 제가 두 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걸요. 혜운이 민호의 휠체어를 잡고 흔들며 졸랐다. 바이엄마 민호 아저씨 같아요. 저 비 무서워요. 결국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히 타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김 비서는 민호의 지시에 따라 큰 우산 2개로 지수와 혜운을 보호하며 차까지 안내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안으로 들어서자
해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 내부를 살펴보았다. 우와, 아저씨 차 정말 멋있어요. 우리 집 소파보다 더 편해요. 지수는 딸의 발언에 당황했지만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해운아,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 너희 집이 어디야? 저희는 종로구 쪽에 살아요. 지수가 대답했다. 김 비서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해운은 오늘 미술 수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차 안의 모든 이들에게 미소를 짓게 했다.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지나며 민호는 문득 자신이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수와 해운은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그를 테크노바의 CEO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민호 아저씨였다. 차가 종로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해운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민호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아저씨,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때는 아저씨한테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줄게요. 민호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약속할게, 해운아. 다음 주에 꼭 보자. 지수와 해운이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호는 문득 자신이 다음 주 수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만에 그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김 비서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소라면 회사로 또는 집으로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기분이 들었다. 회사로 가자. 일본 투자자들에게 보낼 계약서를 검토해야 해. 김 비서는 놀란 듯 보였다. 보통 재활치료 후에는 민호가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고 민호는 창밖으로 계속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비 내리는 풍경이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생동감 있게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열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된 미팅을 모두 취소하고 미술치료라는 일정을 크게 표시해 놓았다. 그리고 지수와 해운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테크노바 본사로 향하는 길, 민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쩌면 삶은 아직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우연히 만난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이 있었다. 3주가 흘렀다. 강민호는 이제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재활치료와 미술 수업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해운과 지수를 만나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미술교실로 향했다. 센터의 미술치료사 김미영은 민호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강 선생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계세요. 특히 색감 표현이 좋아지셨어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해운이가 그리는 그림에 비하면 제 그림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걸요. 해운이가 누군가요? 여기서 아동 미술 수업을 듣는 여자아이예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제게 그림에 대한 영감을 주는 아이죠. 김 치료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는 것은 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바다를 그려보고 싶어요.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깊은 바다요.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입니다. 물은 흐름과 자유로움을 상징하죠. 시작해볼까요? 민호는 캔버스 앞에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왼손으로 붓을 들었다. 오른손은 여전히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웠지만 왼손은 점차 능숙해지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첫 붓질을 시작했다. 푸른색이 캔버스를 채워가는 동안 민호의 마음속에는 지난 3주간의 기억이 흘러갔다. 매주 수요일 그는 지수와 해운을 만났고 때로는 수업 후 함께 간단한 간식을 먹기도 했다. 해운은 항상 그에게 자신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고 지수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짓곤 했다. 바다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붓에 더 진한 파란색을 묻히며 민호는 지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상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이었다. 홀로 해운을 키우며
레스토랑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밝은 에너지를 유지했다. 저기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지난 수요일 헤어지기 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다. 지수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내일요? 글쎄요.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해야 하지만 점심시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가 점심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물론 혜운이도 함께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감사라니요? 저희가 오히려 민호 씨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두 분 덕분에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지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할게요. 그렇게 약속된 오늘의 점심 식사. 민호는 그림에 집중하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다. 강 선생님, 오늘 어디 급한 약속이라도 있으신가요? 김 치료사의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다. 아니,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빡가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까지 이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미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혜운의 수업도 막 끝난 참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다. 민호 아저씨, 오늘 점심 같이 먹는 거죠? 저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 지수도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제가 약속한 걸요. 세 사람은 센터를 나와 민호의 채 올랐다. 오늘은 특별히 김 비서에게 점심시간 동안 개인 시간을 갖겠다고 말해두었다. 그는 직접 차를 몰 수는 없었지만 운전기사 없이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수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한 곳을 예약해 두었어요. 혜운이도 좋아할 것 같은 곳이에요. 차는 서울 중심부의 한 고급 호텔을 향해 달렸다.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나와 민호의 휠체어를 준비하고 그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강 사장님 환영합니다. 준비된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혜운은 호텔의 화려한 내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여기 궁전 같아요. 지수는 조금 불편해 보였다. 민호 씨,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 아닌가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들은 호텔 내에 정원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안내되었다. 창가의 테이블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혜운을 위한 어린이용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다. 자, 여기 앉아볼까? 민호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은 기쁜 표정으로 의자에 올라탔다. 여기서 공주님처럼 밥 먹을 수 있겠다. 식사가 시작되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혜운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수는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지수 씨는 어떻게 요리사가 되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지수는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결국 요리의 길을 선택했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요리학교에서 공부했고 몇 년간 현지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와, 프랑스에서 공부하셨군요. 인상적이네요. 네, 그곳에서 혜운이 아빠도 만났어요. 그는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 같은 학교에서 제빵을 배우고 있었죠. 혜운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혜운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수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 혜운아. 아빠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혜운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혜운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려왔어요. 엄마가 제 그림을 냉장고에 다 붙여놓았어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우리 냉장고는 혜운이 갤러리가 됐어요. 매주 새 작품으로 업데이트되죠. 민호도 함께 웃었다. 나도 혜운이의 그림을 몇 장 가지고 싶은데 내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싶어. 혜운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아저씨한테 특별한 그림 그려줄게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혜운이를 데리고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에 가려고 하는데 지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레스토랑에 가야 해요.
주말에는 특별 코스 요리를 준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민호의 실망감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혜운이가 가고 싶다면 제가 일하는 동안 민호 씨가 혜운이를 데리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민호 씨에게 부담이 된다면 말이에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쁜데요. 혜운은 자리에서 뛰어올라 기쁨을 표현했다. 야호! 민호 아저씨랑 전시회 간다. 그렇게 점심 식사 후 지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민호와 혜운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갤러리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혜운은 끊임없이 제잘거렸고 민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미소 지었다. 미술관에 도착해서 민호는 처음으로 혜운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약간 긴장되었다. 하지만 곧 혜운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그 긴장감은 사라졌다. 아저씨, 저기 봐요. 저 그림 정말 큰데요. 혜운은 커다란 벽화 앞에서 감탄했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그녀 옆으로 다가갔다. 정말 크구나. 저런 큰 그림을 그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아마 1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혜운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민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혜운의 순수한 상상력이 그를 즐겁게 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전시관을 돌아다녔다. 혜운은 때로는 민호의 무릎에 올라앉아 높은 곳에 전시된 작품을 보기도 했다. 민호는 이런 가까움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민호 아저씨, 배고파요. 혜운이 갑자기 말했다. 민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그러게 벌써 간식 시간이네. 카페에 가서 뭐 먹을까? 미술관 내의 카페에서 혜운은 초콜릿 케이크를, 민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테이블에 앉아 혜운은 자신의 케이크를 조금 민호의 접시에 옮겼다. 아저씨도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민호는 감동받아 혜운이 준 케이크 조각을 먹었다. 와, 정말 맛있구나. 고마워, 혜운아. 혜운은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왜 다리가 안 움직여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다. 지금까지 혜운은 그의 휠체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었기에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2년 전에 산에서 사고가 있었어. 그 이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어. 아프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아팠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될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누가 알겠어?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혜운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매일 밤 아저씨 다리가 나을 수 있게 소원 빌어볼게요.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혜운아.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성준이었다. 여보세요? 민호야, 지금 어디야?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걸 잊은 건 아니지?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미안해, 성준아. 지금 개인적인 일로 외출 중이야. 회의는 너희들끼리 진행해. 뭐? 하지만 이건 네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회의야. 투자자들이 너를 만나러 오는 거라고. 알았어.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 1시간만 미루자. 전화를 끊고 민호는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한 표정이었다. 혜운아, 미안해. 아저씨가 갑자기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아. 혜운의 표정이 슬퍼졌다. 배울써요? 더 놀고 싶은데 나도 그래. 하지만 아저씨가 꼭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다음에 또 놀자, 응? 혜운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약속할게. 민호는 혜운을 데리고 지수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혜운은 차 안에서 조용했다. 그녀의 실망감이 느껴졌다. 혜운아,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자. 그때는 더 재미있는 곳에 데려갈게. 혜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요? 어디요? 아마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 될 거야. 마침내 그들은 달국화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곳은 전통적인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민호와 혜운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혜운이. 엄마는 주방에 계셔. 들어오렴. 혜운은 민호에게 인사를 했다. 민호 아저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가. 다음에 보자. 혜운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원에게 말했다. 혹시 지수 씨에게 메시지 좀 전해주실래요? 오늘 즐거웠다고, 그리고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다고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민호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지수와 혜운과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은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윤성준이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런 중요한 날에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이었어. 투자자들은 도착했어? 10분 전에 도착했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좋아, 가자.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성준은 민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여.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취미? 너 같은 워커홀릭이?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회의실에 들어서며 민호는 다시 테크노바의 CEO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혜운의 웃음소리와 지수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서랍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 간단한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는 파란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민호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 그림 속에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자,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수였다. 오늘 혜운이를 데리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운이가 정말 즐거웠다고 하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물론 민호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혜운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레스토랑 초대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민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도 작은 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2개월이 흘렀다. 강민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일정표에는 회사 미팅과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지수와 혜운을 만나는 시간도 자리 잡았다. 특히 일요일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다. 사장님, 오늘도 개인 차량만 준비하면 될까요? 김 비서가 토요일 저녁에 전화로 물었다. 네, 내일은 제가 직접 운전할게요. 민호는 이제 짧은 거리는 특수 제작된 자동차를 통해 직접 운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수와 혜운이 있었다. 일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30분 후 그는 지수와 혜운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문자를 보내자 곧 두 사람이 나왔다. 혜운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지수는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요리사 복장이 아닌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다. 민호 아저씨, 혜운이 차를 보고 뛰어왔다. 민호는 차창을 내리고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야, 혜운아. 오늘 정말 예쁘네. 혜운은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원피스를 자랑했다. 이거 엄마가 어제 사주셨어요. 지수도 차에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오늘도 이렇게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자, 이제 출발할까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고 민호는 서울 외곽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일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전통을 만들어 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원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들만의 특별한 일정이 생겼다.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혜운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밀이야.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지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을 벗어나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넓은 딸기 농장이 있었고 입구에는 직접 따서 먹는 딸기 체험장이라는 간판이 서 있었다. 딸기 농장이네요.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혜운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우와! 딸기 따러 왔어요. 저 딸기 엄청 좋아해요.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야, 혜운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여기는 특별한 품종의 딸기를 재배하는 농장이야. 계절이 아니어도 온실에서 딸기를 키우고 있어.
그들은 차에서 내려 농장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어 민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농장 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강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 친구 박지수 씨와 딸 혜운이에요. 농장 주인은 미소 지으며 지수와 혜운에게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맛있는 딸기들을 준비해 뒀어요. 따라오세요. 그들은 커다란 온실로 안내되었다. 온실 안에는 빨간 딸기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달콤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우와, 혜운의 눈이 커졌다. 농장 주인은 3개의 작은 바구니를 건네주며 설명했다. 이쪽으로 오시면 직접 딸기를 따서 드실 수 있어요. 빨간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 잘 익은 거예요. 혜운은 신이 나서 딸기밭으로 달려갔다. 지수가 뒤따라가며 주의를 주었다. 혜운아, 조심해서 따야 해. 딸기가 상하지 않게.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그들을 따라갔다. 딸기밭 사이의 길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이곳을 선택하기 전에 휠체어 접근성을 꼼꼼히 확인했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딸기를 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으로 딸기 줄기를 잡고 살짝 비틀었다는 모습이 진지했다. 민호 아저씨, 이거 봐요. 제가 딴 첫 번째 딸기예요. 민호는 혜운에게 다가가 그녀가 딴 딸기를 살펴보았다. 와, 정말 완벽한 딸기구나. 색도 예쁘고 모양도 좋아. 혜운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기를 바구니에 담았다. 대요 많이 딸 거예요. 지수도 딸기를 따며 민호에게 말했다. 이런 곳을 알고 계셨다니 놀랍네요. 혜운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사실 좀 찾아봤어요. 혜운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죠. 지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1시간 동안 그들은 딸기를 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혜운의 바구니는 금세 빨간 딸기로 가득 찼다. 민호도 몇 개의 딸기를 땄지만 대부분은 혜운과 지수가 따주는 딸기로 바구니를 채웠다. 이제 우리가 딴 딸기로 특별한 것을 만들 시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고 특별한 거요? 혜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농장 안에 작은 부엌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딴 딸기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 그들은 온실을 나와 농장 안에 있는 작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담한 부엌이 마련되어 있었고 필요한 재료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저기 봐, 혜운아. 초콜릿 퐁듀, 생크림, 그리고 케이크 시트까지 있네. 민호가 설명했다. 혜운은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딸기 케이크 만들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민호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어제 미리 연락해서 부탁해뒀어요. 혜운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지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정말 감사해요. 혜운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디저트 만들기를 시작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테이블에서 초콜릿을 녹이는 역할을 맡았고 혜운은 딸기를 씻고 꼭지를 떼는 일을, 지수는 케이크 시트를 준비했다. 엄마는 요리사니까 이런 거 잘하죠? 혜운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지수 씨는 최고의 요리사잖아. 지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한식이 전문이라 제과는 서툴러요. 하지만 기본은 할 수 있죠.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딸기 케이크를 만들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생크림을 묻히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민호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침내 케이크가 완성되었다.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딸기들이 아름답게 장식된 케이크였다. 우와, 정말 예쁘다. 혜운이 감탄했다. 자, 이제 맛볼 시간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그들은 완성된 케이크를 들고 농장 밖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주변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여기서 피크닉을 해요? 혜운이 기쁘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만든 케이크를 먹어야지.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달콤한 딸기와 부드러운 생크림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정말 맛있어요. 혜운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직접 딴 딸기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케이크를 먹은 후
그들은 농장 주변을 산책했다. 혜우는 들꽃을 따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고 지수는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민호 씨, 혜운이와 함께 사진 찍어 드릴게요. 지수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민호는 혜운과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혜운은 민호의 휠체어 옆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 하나, 둘, 셋. 지수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번엔 제가 찍어 드릴게요. 민호가 제안했다. 지수 씨와 혜운이 함께 사진 찍어요. 지수는 혜운을 안고 미소 지었고 민호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농장 주인에게 부탁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혜운은 자신이 딴 딸기를 담은 바구니와 남은 케이크를 들고 기뻐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호 아저씨. 민호는 미소 지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혜운아.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혜운은 뒷좌석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덕분에 혜운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민호는 운전하며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분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음 날이 기대돼요. 특히 일요일이요. 지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도 일요일을 기다려요. 혜운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이 일요일이야 라고 물어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음미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서울에 도착해 지수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혜운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제가 안아서 데려갈게요. 지트 민호가 말했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세요? 휠체어로. 민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상체는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휠체어로 옮겨 탔다. 그리고 지수의 도움을 받아 혜운을 안아들었다. 어린 소녀의 가벼운 몸무게가 그의 팔에 느껴졌다. 혜운은 잠결에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더 깊이 잠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수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벽에는 혜운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줄지어 있었다. 민호는 지수의 안내를 따라 혜운의 방으로 향했다. 분홍색 벽지의 귀여운 방이었다. 침대에 혜운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지수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잘 자, 혜운아. 민호가 속삭였다. 혜운의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오자 지수가 차를 내왔다. 조금 앉아가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다. 민호 씨는 정말 세심하신 것 같아요. 오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놀랐어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혜운이와 지수 씨가 좋아하실 만한 일을 생각해 본 것뿐이에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저희에게 잘해주시나 하고요.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무엇을요? 두 분이 제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사고 이후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저 살아있는 것뿐이었어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죠. 지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민호 씨. 하지만 두 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다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쁨, 기대감, 설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저희도 민호 씨를 만나고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혜운이는 항상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어요. 하지만 요즘은 민호 아저씨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지수에게 몸을 기울였고 그녀도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다. 짧지만 따뜻한 키스였다. 키스를 마치고 서로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일요일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땐 제가 요리할게요. 물론 혜운이의 도움을 받아서요.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기대할게요. 현관문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말 대신 따뜻한 포옹으로. 조심히 가세요. 지수가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입술에 남아있는 지수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지수를 사랑하고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날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민호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혜운과 함께 딸기를 따는 모습, 케이크를 만들며 웃고 있는 지수,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들 속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오랫동안 그는 혼자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지수와 혜운과 함께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딸기밭에서 뛰어노는 혜운과 따뜻한 미소를 짓는 지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더 이상 꿈만으로 머물지 않을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강민호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주말의 행복한 기억이 아직 마음속에 생생했고 입계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사장님, 회의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민호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고마워요, 김 비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10시에 경영진 회의, 점심은 일본 파트너사와의 오찬, 오후 2시에는 신제품 개발팀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 일정은 여전히 비워두셨죠? 네. 김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내 재활 치료와 미술 수업 시간은 항상 비워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주말 딸기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 지수 그리고 혜운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민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경영진 회의를 준비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윤성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민호야, 지금 바로 와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알스타 고리소 그냥 빨리 와봐. 민호는 휠체어를 밀며 성준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잡지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지? 민호가 물었다. 홍보팀 이사인 장혜진이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주간스타 최신회 사장님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를 밀어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다. 펼쳐진 잡지에는 큰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휠체어 타는 재벌 3세의 새로운 여자, 테크노바 CEO 강민호의 수상한 연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그와 지수, 혜운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미술관에서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지난 주말 딸기 농장에서의 모습까지 누군가 그들을 계속 미행하며 사진을 찍은 것이 분명했다. 이게 무슨...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기사 내용을 요약했다. 기사에서는 사장님이 최근 수상한 관계에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의 싱글맘 요리사가 부와 명예를 가진 장애인 CEO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민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기사는 지수를 마치 그의 돈을 노리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심지어 휠체어 재벌과 가난한 싱글맘의 수상한 만남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이건 완전한 명예훼손이야.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준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이 잡지가 이미 전국에 배포됐다는 거야.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지수 씨는 이걸 알고 있을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혜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화면에는 강민호 새 여자, 휠체어 CEO 열애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다양한 추측성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PR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민호가 물었다. 혜진이 대답했다. 일단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출판사에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박지수 씨와 그 딸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철저히 해주세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민호는 곧바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마도 레스토랑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지수 씨,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 씨, 그 기사 보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레스토랑 직원이 알려줬어요. 손님들이 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했더니 민호는 눈을 감았다. 상황이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였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민호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혜운이가 걱정돼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 마세요. 제가 법무팀에 이미 지시했어요.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요구했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거예요.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늘 레스토랑에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더라고요.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상황을 원한 적이 없었다. 지수와 혜운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방장으로서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죠. 현명한 판단이셨어요. 당분간은 언론의 관심이 계속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와 지수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이런 스캔들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했다. 더 큰 걱정은 혜운이었다. 어린 소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지. 그날 저녁, 민호는 예정된 저녁 식사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보통은 직원이 준비해주는 저녁 식사 대신 그는 혼자 있고 싶었다. 거실의 큰 창문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 지수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확실히 더 행복해졌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가 그녀에게 가져온 것이 행복보다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유명인의 삶, 특히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삶은 항상 대중의 시선 아래에 있었다. 지수와 혜우는 그런 삶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이기적이었나? 민호는 자문했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한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생각은 더 어두워졌다. 아마도 지수와 혜운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출근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수요일 재활치료와 미술 수업을 취소해 주세요.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하지만 사장님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는데 이번 주는 좀 복잡해졌어요. 취소하고 대신 회의를 잡아주세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호는 일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자꾸만 지수와 혜운이 생각났다. 특히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더 불안해졌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수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늘은 재활센터에 가는 대신 연이은 회의로 하루를 채울 예정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씨 오늘 센터에서 만나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미안해요, 지수 씨. 오늘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지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혜운이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시겠죠. 다음에 봐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지수의 실망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고 지수와 혜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도망치고 있는 건가?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아저씨. 혜운의 목소리였다. 오늘 왜 안 왔어요? 저 기다렸는데. 민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혜운이 어떻게 회사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혜운아? 어떻게 이 번호를? 엄마가 찾아줬어요. 아저씨가 보고 싶어서요.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혜운의 순수한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미안해 혜운아. 오늘은 정말 바빴어. 아저씨,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대요.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혜운아, 고마워. 일요일에 또 놀러 갈 거죠? 제가 아저씨 위해 특별한 그림 준비했어요.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니들래? 그래, 물론이지. 일요일에 꼭 만나자. 전화를 끊고 민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지수와 혜운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자신의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의 부재가 아니라 그의 존재였다. 그날 밤 민호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혜운이와 통화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겁쟁이처럼 굴었네요. 일요일에 꼭 만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몇 분 후 지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민호 씨, 우리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에겐 우리만의 진실이 있으니까요. 일요일에 봐요. 민호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로. 그러나 그의 결심을 시험하듯 다음 날 아침 더 큰 파도가 몰아쳤다. 출근하자마자 윤성준이 급하게 그를 찾아왔다. 민호야, 큰일 났어. 성준은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기사가 떠 있었다. 테크노바 주요 주주들, CEO 강민호의 사생활 논란에 우려 표명. 기사에 따르면 몇몇 주요 주주들이 민호의 최근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일부 주주들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개인적인 일이잖아.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성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알아.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테크노바 같은 기업의 CEO는 항상 공인으로 여겨져. 특히 너처럼 젊고 성공한 CEO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돼 있어. 민호는 휠체어를 세게 밀며 창가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자신의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불편했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직업적 능력과 연결되는 것은 더욱 화가 나는 일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야?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 사생활은 내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주주들은 민호가 휠체어를 돌려 성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주주들에게 전해 다음 주 금요일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라고. 내가 직접 설명하겠어.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테크노바는 내 인생의 전부잖아.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날 하루 종일 민호는 집중하기 어려웠다. 회사의 미래, 지수와 혜운과의 관계,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든 생각이 뒤엉켰다. 오후가 되어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김 비서를 불러 지시했다. 달국화 레스토랑에 예약해 주세요. 오늘 저녁 8시요. 김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다스이카, 한 명이요. 그리고 히팡스, 박지수 주방장님께 전해주세요. 오늘 특별 손님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저녁 8시, 민호는 달국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의 방문 소식을 어떻게든 들은 모양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강 사장님, 박지수 씨와의 관계가 사실인가요? 휠체어를 타게 된 이후 심리적 변화가 있었나요? 주주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달국화의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약간 긴장한 듯했다. 하지만 모두 전문적인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강 사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안내에 따라 레스토랑 가장 안쪽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지수를 기다렸다. 얼마 후 지수가 주방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민호 씨,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수는 테이블에 앉았다. 밖에 기자들이 많던데 괜찮으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지수의 눈에 걱정이 어렸다. 하지만 회사는요, 주주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혜운이에요. 이 상황이 두 분에게 상처를 줄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려고 했죠.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는 괜찮아요. 혜운이는 오히려 자기가 TV에 나온 것처럼 신나하더군요.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그 아이는 항상 긍정적이네요. 네, 혜운이는 민호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지수는 말을 멈추고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민호 씨를 많이 생각해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다. 지수 씨, 저도 당신을 생각하면 항상 행복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에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이나 스캔들 같은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제가 특별 요리를 준비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 씨를 위한 거예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지수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곧 특별한 요리를 가져왔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코스 요리였다. 이건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울 때 만들던 음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리죠. 민호 씨에게 제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민호는 감동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맛보았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마치 지수의 성격과도 닮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함. 정말 맛있어요. 지수 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이수가 물었다. 민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이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강하네요, 민호 씨. 아니요, 전 당신과 혜운이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와 혜운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금요일 아침, 강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어젯밤 지수와의 만남 이후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선택과 행복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요, 김 비서. 오늘 참석자는 다 확인됐나요? 네, 모든 이사들이 참석 확인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사회가 끝나면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요. 김 비서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9시 50분, 회의실로 향하는 민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과 갈등을 지나 이제 그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인생은 그 자신의 것이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크노바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민호의 아버지 강진우도 자리에 있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지만 중요한 이사회에는 종종 참석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염려가 비쳤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윤성준이 말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민호 사장의 개인적 문제와 관련해 소집되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모든 이사들의 표정을 살폈다. 대부분 진지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눈길을 피하기도 했다. 강 사장님, 먼저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준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해 회사에 불필요한 관심을 끌게 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에 대해 몇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민회에게 집중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지수 씨와 그녀의 딸 혜운이를 알게 되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암시하는 것처럼 수상한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입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제가 테크노바를 이끌어온 5년 동안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출은 3배 증가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도 공고해졌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민호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고 화면을 밀었다. 회의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회사의 실적 그래프가 나타났다. 보시다시피 2년 전 제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회사의 성장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이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밀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최근 3개월간의 실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박지수 씨와 그녀의 딸을 알게 된 이후의 실적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행복한 CEO가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고 어머니마저 잃은 후 제 삶은 사실상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 씨와 혜운이를 만난 후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행복한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저는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강진우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아,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사실 나는 네가 사고 이후로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걱정이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 어쩌면 그건 내 모습이기도 했지. 강진우의 고백에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테크노바의 창립자는 항상 엄격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이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것이 내가 네 어머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가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우리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 그 박지수라는 여성과 그녀의 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강진우는 다른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언제나 사람에 있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CEO의 인간적인 행복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아버지의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사생활이 회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면서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론의 관심은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지나갈 일입니다. 이사 중 한 명인 최재훈이 발언권을 얻었다. 강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설명에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침묵하기보다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입니다.
PR팀과 함께 적절한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논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이사회는 강민호의 개인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이사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결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아버지, 오늘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 여성과 그녀의 딸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새 민호는 놀랐다. 아버지가 그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내 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들인데 당연히 만나보고 싶구나. 민호는 미소 지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함께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내가 장소를 예약할게. 아버지와의 대화 후 민호는 김 비서를 찾았다. 그에게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다. 김 비서, 특별한 일을 부탁하고 싶어요. 김 비서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사장님. 혜운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히팡스, 다음 달에 있을 학예회나 발표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김 비서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민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이사회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마무리되었다. 아버지의 지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회 잘 끝났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아버지가 지수 씨와 혜운이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괜찮을까요? 지수의 답장이 왔다. 정말요? 갑작스러워서 조금 긴장되네요. 하지만 기꺼이 만나고 싶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수 씨와 혜운이를 좋아하실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열어보았다. 반지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다. 아직은 너무 이른 걸까?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수와 그의 관계는 아직 시작 단계였다. 하지만 그녀와 혜운이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김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다. 사장님, 확인해 보았습니다. 혜운이가 다니는 학교는 종로초등학교이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학예회가 있습니다. 혜운이는 미술작품 전시와 합창단 공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고마워요, 김 비서. 그날 제 일정을 모두 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히팡스 사장님. 뒤음은 게르빔했네? 는 김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사장님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는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김 비서가 나간 후 민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최근의 언론 스캔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지금의 순간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민호는 점점 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와 지수, 혜운이가 만나는 자리. 그것은 마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 강진우가 선택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은 만남을 가졌다. 민호는 지수가 긴장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혜우는 새 원피스를 입고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강진우는 엄격한 표정 뒤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반갑네. 우리 아들이 많이 이야기했어. 혜운도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운이에요. 민호 아저씨 아빠 맞아요? 강진우는 혜운의 솔직한 인사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난 민호 아저씨 아빠야. 너는 정말 예쁘구나.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 어색함은 곧 사라졌다. 지수와 강진우는 요리에 대한 대화로 시작해 점차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혜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강진우는 진심으로 흥미롭게 들었다.
혜운이는 정말 재능이 있네요. 강진우가 혜운이 그린 그림을 보며 말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한해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민호 씨가 혜운이의 미술 수업을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강진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민호도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어. 특히 배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 정말요? 혜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민호 아저씨도 그림 그렸어요?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혜운이만큼 잘 그리지 못해.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진우는 지수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이 갑자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되어서 하지만 오늘 당신을 만나고 보니 왜 민호가 당신에게 끌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당신은 진정성 있고 따뜻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혜운이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강진우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그가 다시 웃게 된 것을 보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 정원을 산책했다. 강진우와 지수가 앞서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와 혜운은 뒤따라갔다. 민호 아저씨, 할아버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혜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도 혜운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혜운의 순진한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혜운이는 어떨 것 같아? 혜운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좋아요. 할아버지랑 민호 아저씨랑 엄마랑 저랑 다 같이 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민호는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게, 정말 재밌을 것 같다. 그날 밤 지수와 혜운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강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여.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야.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네오의 어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항상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그리고 지금의 너는 행복해 보인다. 차 안에 잠시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 혜운이의 학예회가 있다. 그날 그는 중요한 질문을 할 계획이었다. 인생을 바꿀 질문을. 과연 지수 씨는 어떤 대답을 할까? 그는 마음속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금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혜운이의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랫동안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에는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늘은 스스로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옷을 고르고 싶었다. 결국 그는 진한 남색 정장을 선택했다. 지수가 한번 그에게 남색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서였다. 넥타이를 매며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사고 이후로 그는 거울을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다.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여전히 나다. 휠체어가 나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아. 넥타이를 완벽하게 매고 민호는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안에는 그가 며칠 전 선택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백금 반지였다.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담고 싶었다. 오늘이구나.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김 비서가 준비한 채 올랐다. 오늘은 운전기사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주문했다. 혜운이를 위한 것이었다. 사장님,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김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빛이 어렸다. 종로초등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학예회를 보기 위해 온 가족들이었다.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학교 정문으로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 보도 때문에
그의 얼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혜은이의 날이었고 그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민호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학교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화사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인사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혜은이가 민호 씨가 온다는 말에 너무 신나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두 사람은 함께 강당구로 향했다. 강당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앞쪽에 휠체어를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배려해 주셨나 봐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리 연락드렸어요. 그들이 자리에 앉자 곧 학예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서 저학년 학생들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혜은이가 속한 합창단은 세 번째 순서였다. 저기 혜은이가 나왔어요. 지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무대를 주시했다. 혜은은 앞줄 가운데에 서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복장이었지만 민호의 눈에는 혜은이 가장 빛나 보였다. 합창단은 고향의 봄을 불렀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때로는 불안정했지만 그 순수한 열정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혜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가끔 관객석의 지수와 민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노래가 끝나고 큰 박수가 이어졌다. 민호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크게 박수를 쳤다. 그는 혜은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합창 공연 후에는 미술작품 전시회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작품이 강당 한쪽에 전시되어 있었고 혜은의 그림도 그 중에 있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소녀와 양옆의 여자와 남자.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게 혜은이 그림이에요. 지수가 그림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 가족을 그렸대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림 아래에는 혜은이가 직접 쓴 설명이 있었다. 우리 가족입니다. 엄마, 저, 그리고 민호 아저씨예요. 우리는 항상 함께 행복합니다. 민호와 지수는 잠시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지수 씨, 민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 학생들의 특별 발표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내용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하겠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 학생들이 차례로 나와 짧은 발표를 했다. 어떤 아이는 시를 낭송했고 다른 아이는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다음은 1학년 3반 박혜운 학생입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혜은이가 발표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혜은이 무대에 올라왔다.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박혜운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혜운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응원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가끔 외로워 보여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신 후로 엄마는 항상 저 혼자만 생각했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민호 아저씨를 만난 후로 엄마가 많이 웃어요. 민호 아저씨도 처음에는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항상 웃어요. 저는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혜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민호 아저씨, 우리 엄마랑 결혼해 주실래요? 강당의 놀라움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호는 잠시 멍하니 혜운을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민호 씨, 저 정말 죄송해요. 혜운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는 휠체어를 밀어 무대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혜운은 무대 위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무대 바로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지수에게 손짓했다. 지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사실 민호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저도 오늘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강당에 다시 한번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지수씨,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제 생일에 홀로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 주셨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과 혜운이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웃음을, 기쁨을,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었죠. 이제 저는 당신들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민호는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박지수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혜운이와 함께 우리 세 사람의 가족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수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강당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혜운은 무대에서 뛰어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야호!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혜운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거야. 그는 반지를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혜운을 안아올려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또 다른 박수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아버지 강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강진우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구가한다, 데올라. 정말 기쁘구나. 어떻게 여기에? 김 비서에게서 들었지.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나도 함께하고 싶었어. 강진우는 지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씨. 그리고 혜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혜운이, 네가 우리 손녀가 된다니 정말 기쁘구나. 혜운은 밝게 웃으며 강진우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하계회가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식 날짜, 새집,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혜운이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어? 민호가 물었다. 혜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하늘색이요. 공주님처럼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하늘색 드레스를 준비해야겠네, 지수가 말했다. 강진우는 잔을 들어 제안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네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수와 혜운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며 민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혜운의 깜짝 프러포즈, 지수의 눈물 어린 미소, 아버지의 축복,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폰 잘 들어가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방금 도착했어요. 혜운이는요? 벌써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결혼식 이야기를 했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자기 모습을 그리기도 했어요.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는 정말 예술가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수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죠. 민호 씨, 네? 사랑해요. 다네.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사랑해요, 지수 씨. 그리고 혜운이도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6개월 후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혜운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다. 지수는 단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옆에 섰다. 강진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결혼을 지켜보았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건네주십시오. 목사가 말했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부드럽게 키스했고 교회에는 축하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된 집이었다. 혜운의 방은 밝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에는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드디어 집에 왔네요. 지수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집에요.
혜우는 즐겁게 집 안을 뛰어다녔다. 여기 정말 좋아요. 제 방도 너무 예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집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혜우는 민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호 아저씨,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혜운아. 네가 그렇게 불러준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럼 아빠, 내일 같이 그림 그려요. 그래, 약속할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지수는 레스토랑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때로는 언론의 관심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행복에 비하면 작은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민호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지수와 혜운의 눈에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남아있기로 선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큰 선물은 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조용히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 앞에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쁨의 날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의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엄마, 아빠 저기 봐요. 별똥별이에요. 혜운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민호와 지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별똥별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소원을 빌어요. 혜운이 말했다. 세 사람은 눈을 감고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서로를 파임다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강민호와 박지수 그리고 혜운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